안녕하세요. 친절한 프리뷰 시즌 1 대망의 마지막 10번째 에피소드.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한번 친절한 프리뷰 1편을 소환해보죠. 이건 약간 결자 해지의 마음인데요. 지난 회차에서 식량 위기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에너지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주유소 가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기름값 많이 올랐구나 하시죠. 그리고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다니.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요. 지난 겨울 기름값에 대해 말씀드릴 때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2,200원 정도이니까 정말 엄청 올랐습니다. 아시죠? 이건 유류세 인하 후 가격이라는 거. 기름값의 고공행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공통의 문제이고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대해 친절히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상반기 짧게 리뷰를 해보면 주요 자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는 상품의 완승입니다.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주식을 비롯한 채권, 비트코인, 이머징 시장 등은 상당히 부진했죠. 특히 S&P 500 상반기 수익률은 반세기 만에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미 증시 역사에서 20% 넘게 하락했던 상반기가 총 5번 있었는데 그의 하반기 평균 수익률은 24%였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하반기가 희망적이지만 증시 반등의 키 드라이버였던 정부나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가 왜 중요할까요? 경제 측면에서 보면 유가는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실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 오펙 플러스 등 산유국의 증산 요청, 이란, 베네수엘라와의 협상 등 백방으로 노력하는 바이든 대통령만 보더라도 유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최근 하락하고 있는 미국의 유가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키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난 5일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가격 조정을 유발한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와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 영향 등으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가격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인인 수요와 공급 중 수요 측 요인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 측 요인은 어떻죠?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생각해 보길 바라면서 열린 문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유가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천연가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 때문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석유 23%, 천연가스 38%를 수입하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꽤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력을 보유하고 있고 노드스트림, 야말, 우크라이나 및 투르크스트림 등 4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쉽고 빠르게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유럽 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주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4개의 파이프라인 중 독일로 들어가는 노드스트림은 지난 7월 11일부터 10일간 유지 보수를 위해 일시 폐쇄될 예정인데요. 독일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력 고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경고를 하며 지난 6월 23일 국가의 가스 위험 수준을 두 번째로 높은 경보 단계로 올렸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내 10여 개 국가도 이미 천연가스 부족을 이유로 에너지 위기 경고 수준을 높였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이유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례는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레덴이라는 곳은 한적한 곳이지만 서유럽 최대의 천연가스 저장 시설이 있는데요. 축구장 910개 정도의 크기에 독일이 저장할 수 있는 천연가스 용량의 5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러시아 국영에너지그룹인 가즈프롬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즈프롬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가스 저장고의 3분의 1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했다고 말씀드렸죠. Winter is coming.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이유는 지난 5월, 올해 겨울이 시작되기 전인 11월까지 천연가스 저장 용량의 80%, 내년에는 90%까지 채우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GIE에 따르면 오늘 기준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 용량은 약 5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5년 평균 수준에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지지부진하다고 느꼈는지 오는 7월 26일 EU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겨울철 에너지 수급 및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우리가 직면한 두 가지 위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식량과 에너지, 이 둘은 단순히 위기를 넘어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넘겼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올해 내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때 보는 핵심 지표가 바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여기서 근원이라 함은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걸 의미합니다. 근원과 헤드라인 물가 지수에 대한 차이 아시겠죠? 갈무리하면 왜 유가가 중요한지, 왜 천연가스가 더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이슈로 인해 모든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유독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친절한 프리뷰를 통해 아셨길 바라면서 첫 번째 시즌의 마지막 친절한 프리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친절한 프리뷰 시즌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그때까지 안녕!